시장을 이끄는 뉴스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열어주시죠. 기술 수출 성과 기대감에 아스코에 주목할 만한 유망주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벌써부터 몇몇 종목군들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큰 아마케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없죠. 네. 예, 원래 같으면은 뭐 AACR이라든지 뭐 4월 달에 열렸던 AACR, 뭐 아스코 여기에 관심돼 가지고 종목들이 같이 막 움직였다가 뭐가 이번에 초록이 좋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온통 이제 트럼프 얘기가 많이 물들다 보니까 관심을 받아줘야 될 타이밍인데 관심을 받아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스코라는 이 행사는요, 여러분들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양학회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열리고 미국에서도 열리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임상종양학회가 가장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뽑히고 학회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방금 앵커님께서도 뉴스에서 읽어주셨지만 학회라는 데서 말 그대로 이 신규 물질, 신약 물질들에 대한 임상 1상부터 3상의 결과를 학회에서 뽐내는 거예요. 뽐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바이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저기 임상 성공 저기까지 했네 하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만남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요. 2015년도로 돌아가면 한미약품의 면역 항암제가요. 사노피라는 회사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얀센과 공동으로 진행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치료제, 렉나자라는 치료제를 이 아스코라는 데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함과 동시에 최우수 연구 결과로 뽑혔거든요. 그래서 최우수 연구 결과로 뽑히자마자는 아닙니다만 2달 뒤에 미국의 그 어렵다는 미국의 FDA를 최초로 통과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아스코라는 건 미국의 FDA 승인에 대한 트렌드도 또 반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개최되기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제 아스코에서 참여하는 기업 거기다가 뭐 초록을 발표하는 기업 아니면 참여해가지고 어떠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스케줄 매매라고 하죠. 이 스케줄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에도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게 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늘 보시다시피 아스코가 개최가 되면요. 기술 이전 계약은 언제나 좀 짝꿍처럼 따라옵니다. 근데 이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은 좀 왜소한 업체가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한 업체가 신약 물질을 기가 막힌 걸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을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제약사는 자본도 많고 기술 인력도 많고 그다음에 FDA를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이전 계약으로 뭐 알테오지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도 꼭 우리나라 기업은 아닐지언정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어떠한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우리가 아스코 2025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아스코 2024에서 유한양행이 굉장히 또 괄목할 만한 성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베스트 오브 아스코 2024로 또 선정이 되면서 그게 FDA 승인까지도 이어졌고 사실 이제 주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테지만 유한양행이 또 작년에 또 주인공이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주식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2025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기업이 있을지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실제로 전문가님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참 많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또 바구니에 담아놓고 보면 좋을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참 저도 방송에서 지금 뭐 10분, 15분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게 인터넷으로 다 찾아는 보시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많고
그 기업의 기술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저도 매일 공부하는 분야인데 오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분야를 아는 정도로 네. 저도 바이오 분야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여를 한다라는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루닛이라는 기업도 참석을 하는데 루닛의 스코프라는 게 그 영상을 AI가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AI 인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라는 거에 대한 임상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얼마나 의료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좀 정확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석의 기업보다는 지금 좀 핵심적인 기업으로는 루닛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티온바이오, 그다음에 이뮨 온시아라는 기업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냥 화학회사로만 아시겠지만 LG화학까지도 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로 인해서 아스코에 참석을 해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기업의 참석 기업에 대해서 국한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루닛이라는 회사가 루닛 스코프로 인해서 의료 영상 AI의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구나. 그러면 이 의료 AI에 대해서 뭔가 기술 이전 계약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다른 의료 AI에 대한 기업들까지도 분명히 주가는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을 딱 정하신 다음에 그 기업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기업에 전파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낙수 효과라고 하죠.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호 기업을 들어볼 건데 그 최선호 기업을 들어보기에 이전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지난 4월에 이제 미국 아마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기대감 가지고 관련주들을 이제 열심히 쳐다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폭발적이다라는 그런 관심도는 좀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이 쇼쇼쇼 시간은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되게 바이오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3월 말부터. 예. 근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왔어요. 네. 그걸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물론 뭐 우리가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고 시장의 관심은 바이오가 아니고 그냥 관세 언제 터질까 이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 사실은 기술력을 많이 뽐내고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ADC 항체라고 해가지고 유도 암 타격 이런 기술을 많이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는 트럼프다 하면서 그쪽으로 다 시선이 쏠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저도 AACR은 상당히 좀 아쉽지만 지금은 뭐 트럼프의 관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관세라는 건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과 이제 반응의 영역이다라는 거를 살펴본다면 아마도 이번에 아스코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업들만의 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분명히 바이오 쪽에는 한 번 정도 거래 대금이 좀 몰릴 것 같고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보시면 코스닥 상승 종목 중에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본다면 분명히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선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학회에서 유한 양양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관세에 관한 그런 잡음들도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학회 일정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선호 기업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기업 중에 어떤 기업도 꼽아주셨을까요? 일단은 이뮨 온시아라고 아세요? 신규 상장. 네, 신규 상장주죠. 네. 보통은 신규 상장주를 제가 잘 안 갖고 오는데 이 기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일단은 유한양행이 66.67% 지분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뮨 온시아라는 기업 자체는 유한양행과는 조금 다르게 그 면역 항암제 쪽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중 면역 항암제라는 거가 이뮨 온시아의 주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 기술, 그러니까 항암의 기술이라는 거는 단일적으로 암세포를 표적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데 말 그대로 면역 이중 항체라는 건 항체를 두 개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는 그 암세포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그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항체를 주변의 단백질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상상하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런 이면온시아라는 기업을 저는 좀 지금부터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신규 상장주라서 대응하시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 있어요. 예, 상장이 되고 나서 패턴이 있는데 혹시 지금 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의 패턴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 상장 패턴이 이렇습니다. 보통은 신규 상장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몇 개 없어요. 봉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얘는 8,000원이 고점인지 5,500원이 저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들의 주된 특징들이 뭐냐면요.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이 양봉을 깨지 않으면은 여기가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아스코 때 어떠한 퍼포먼스를 굳이 내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냥 재료성으로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아스코에 관련된 기업에서는 이면온시아라는 기업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면온시아가 이번에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중 항체 쪽이 아니라요. 단클론 항체라는 게 있어요. 또 참 어렵죠. 단어도 참 어려운데 단클론 항체라는 건 말 그대로 단일 항체인 겁니다. 암세포만 정밀로 타격해가지고 항체가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은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살도 많이 빠지시고 뭐 갑자기 머리카락도 빠지시고 뭐 다른 쪽이 되게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게 항암 치료가 그 암세포를 죽이면서 다른 좋은 세포들까지 다 같이 죽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람이 좀 무너지는 거고 지금 이면온시아처럼 이런 단클론 항체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 타격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 암 치료가 가능하고 또 기타적으로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이런 부작용까지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아스코에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올지 조금은 저는 기대해봐도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